네, 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영국술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사로운 책 리뷰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신동은 작가가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옛이야기 속 여기 부제에서도 나오는데 옛이야기 속 길 떠난 소년들이 말하는 나 자신으로 살기. 네, 옛이야기 속에서 길 떠난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들의 여기서 꼭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소년, 소녀 다 통칭해서 사람, 인간이겠죠. 네, 그리고 또 책 뒷표지에는 또 이러한 또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묻는다. 특별한 목표도 재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는 뭐 세대를 초월해서 다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요즘처럼 조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외부적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더 갑갑하죠. 이럴 때 신동훈, 지금 이 책의 저자 신동훈은 이야기합니다. 옛 이야기는 말합니다. 자기 먹을 복은 타고난다고요. 걱정 말고 일단 움직이세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 저자는 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길떠남,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건 죽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옛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떠나라고. 떠나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감이 됩니다. 뭔가 자기한테 익숙한 것.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공간일 수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익숙한 것. 그냥 그런 것들에서 그냥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지 말고 떠나라. 일단 움직여라. 그렇게 되면 너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다, 우주의 이치다라고까지 이야기해주는 울림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여기 옛 이야기는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일까, 이 백설공주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 길떠남, 주인공들은 왜 길을 떠났는지, 백설공주는 어떤 길을 떠났는지 한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숲에 던져진 아이 백설공주. 옛 이야기에는, 특히 옛 이야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담에는 주인공이 길 떠나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다 큰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이 길을 많이 떠나죠. 그 아이들은 때로는 아직 철이 들기도 전인 어린아이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막 철들 무렵의 아이들입니다. 세상과 본격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할 무렵의 아이들이지요. 그 아이들이 집을 나선다는 건 이제 비로소 자기 삶을 찾아 넓은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길 떠남이 긴 준비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스스로 결심하고서 훌쩍 길을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뜻과 상관없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갑작스럽게 낯설고 거친 세상으로 훌쩍 던져진다는 것은 당황스럽고 험난한 일이지만 그만큼 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죠. 그들이 집을 떠나서 다다르는 곳이 그동안 살아온 곳과 큰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다른 집이나 마을 같은 곳이라면 재미는 덜할 거예요. 그보다는 보고 듣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한 새로운 장소에 이르러야 제격이지요. 옛 이야기 주인공들이 현실 세계와 아주 다른 별 세계로 접어드는 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면서도 집과 성격이 아주 다른 낯설고 신기한 세계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숲입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다면 별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돌아갈 곳 없이 길도 없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낮도 지내고 밤도 지내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낯설고 신기한 아주 극적인 경험이 되지요. 여기 딱 보면 알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이야기에서 보듯이 백설공주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숲으로 옮겨집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거친 숲으로요. 언제 그리 됐는가 하면 7살 때였어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할 무렵이지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전에는 마법의 거울이 백설공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직 백설공주가 철없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비와 미모를 겨룰 만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대답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귀엽고 예쁘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 세상을 알기 시작할 때, 세상과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숲은 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고이 돌봐주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하는 것 투성입니다. 공주를 죽이려는 왕비나 그 명령을 받아 칼을 빼드는 사냥꾼은 그 단적인 예이죠. 어린아이가 거친 숲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런 위태한 대면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 요소가 됩니다. 누구라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쓰러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그냥 속절없이 쓰러지는 대신 백설공주는 살아나기 위한 몸짓을 합니다. 울면서 사정하죠. 그 몸짓이 상황을 바꿉니다. 사냥꾼이 칼을 거두게 되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저 아이가 숲속에서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무척이나 커다란 일입니다. 자, 이어진 장면은 숲속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 작은 나뭇잎들마저 모두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낯선 소리 하나만 슬쩍 들려와도 온몸이 덜덜 떨렸겠지요. 위험한 짐승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숲이니 말이에요. 이제 날까지 어두워지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이런 숲의 모습 속에는 집에서 벗어난 뒤 대면해야 할 바깥 세상의 속성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아무 경험도 준비도 없이 세상에 던져지는 건 마치 큰 숲속에 혼자 던져지는 일과 비슷하지요. 모든 게 낯설고 겁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다 자기를 노리는 것만 같고. 그래요. 나뭇잎은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짐승들은 실제로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실제 세상에도 우리를 노리는 위험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겁나는 일이죠. 집에서야 누구나 다 공주이고 왕자겠지만 숲속의 야수 앞에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백설공주가 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맥없이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난쟁이들이 발견하고 구했다고 아는 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야기는 백설공주가 있는 힘을 다해 숲을 헤치며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긁히는 걸 무릅쓰면서요. 짐승들이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던 것은 공주가 예뻐서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그렇게 살려고 뛰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황에 맞는 해석이 됩니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진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백설공주가 들어간 저 집은 바로 난쟁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주가 한 일 조금 뜻밖 아닌가요? 숲속의 낯선 외딴 집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작은 침대에 작은 그릇들. 이거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겁이 나서 도망가거나 한 구석에 꽁꽁 숨을 만한 상황이죠. 어린 소녀 입장에서 그랬을 것처럼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참 귀엽다. 이렇게 말했다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꼭 그런 식입니다.
그릇에 들어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서 맛보고 포도주병을 하나씩 다 기울여서 한 방울씩 맛보는 저 아이의 모습 어때요? 이거 좀 사랑스럽지 않나요? 금방 칼에 찔리거나 짐승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철없고 황당한 이른바 민폐를 끼치는 어이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런 천진한 순수함은 놀라움 속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당장 배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앞에 먹을 것을 두고도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한다면 그게 맞는 일일까요?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자고 구석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맞을까요? 모든 걸 신에게 맡기고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서 저렇게 마음 가는 대로 솔직히 행동하는 저 모습이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나는 공주의 저런 모습이 스스로를 살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7 난쟁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지만 평화롭게 잠든 공주의 모습을 보면서 곧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주게 되지요. 공주는 그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게 되고요. 이야기에서 저 공주가 예뻤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목구비가 깎은 듯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저렇게 맑고 순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해석입니다. 저 아이는 자기 안에서 넘쳐나는 밝은 기운을 통해 난쟁이로 상징되는 숲속의 힘을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의 일에 대한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대로입니다. 할머니로 변한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난쟁이의 집을 찾아오지요. 백설공주는 그 꼬임에 거듭 넘어가 쓰러집니다. 하지만 왕비는 끝내 공주를 죽이지 못하지요. 마침내 공주는 되살아나서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술수가 진실을, 혼탁함이 순수함을 결코 누를 수 없었던 거지요. 네, 그래요. 끝없이 비교하면서 남의 삶을 사는 저 왕비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을 사는 공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흉측한 마녀가 되어서 뜨거운 쇠신발을 신고 미친 춤을 추다 자멸하는 것이 그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거칠고 넓은 숲이라는 낯선 세상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하나의 인상적인 답을 말해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길을 찾아 움직이라는 것. 이리저리 재거나 눈치를 보느라고 쩔쩔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 그런 것들이죠. 이거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